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YD의 최혜린입니다. 미국 증시가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조정다운 조정이 간밤에 좀 나왔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곤 있지만 그냥 양쪽 하나 축소 이슈로만 빠진 것은 아니다 하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잠시 후에 전문가끼리의 공감도도 이 부분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다행스러운 것은 코스피 코스닥이 어제 휴일이기 이전에 많이 좀 급등을 특별히 코스피 기준 했었지만 오늘 낙폭은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유로존의 2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나왔고 7분기 만에 유로존이 경기 침체에서 탈출했다라는 신호를 받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외국인 중심의 수급 개선세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1%대 개파락했다가 낙폭을 거의 절반가량 줄였는데요. 코스피는 1900을 깨지 않은 상황에서 낙폭을 줄여 1910선은 일단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잠시 후에 수급 상황 살펴보고요. 저희가 2부를 통해 준비한 소식부터 보여드리고 2부 순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낙폭을 많이 줄였는데 외국인들의 수급도 계속 좀 좋은 모습이거든요. 수급 동향 조금 더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외국인이 오늘까지 일단 매수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고 무엇보다 전 거래일에는 3,500억 이상이나 되는 화끈한 순매수를 현물을 통해서 해줬었는데요. 일단은 외국인들이 돌아온 건가, 이번에 추세적으로 사는 거다 아니다. 아직까지 말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외국인들의 속내 잠시 후에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수급 분석부터 들어볼게요. 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하고 선물에서 모두 좀 매수 기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 시장을 좀 봤을 때는 장 시작 전에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굉장히 좀 우려감이 섞여 있었는데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 장 시작하자마자 그래도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선물까지 좀 순매수로 현재 기조를 좀 유지하고 있는 모습,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좀 그래도 괜찮은 모습이지만 일단 장 후반까지 어떻게 수급이 전개되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물을 통해서 또 지수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이 최근에 좀 매수 기조로 이어간다고 해서 완전히 좀 매수 기조로 터닝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어떤 나름대로의 의견들이 있으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의견은 일단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외국인이 오늘 순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고 최근에 좀 순매수 기조를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이 완전히 국내 시장을 좀 매수하는 어떤 시점에 들어온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매수 그리고 코스닥과 선물에서는 매도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일단 기관도 코스피에서는 좀 매수 기조를 그래도 연기금 쪽에서 좀 늘려주고 있는 모습, 이 부분은 그래도 조금 버틸만하지만 그렇게 큰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또 금요일이라는 특성이 또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아직 기관이 적극적으로 국내 시장을 좀 공략하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 아닌가. 아직도 기관 쪽에서는 대외적인 이슈에 따라서 국내 시장을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보진 않고 있다는 부분이 수급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오늘 순매수를 좀 보여주고는 있지만 언제든지 순매도를 좀 돌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어떤 적극성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일단 현물과 선물에서 모두 순매도 기조를 유지하다가 일단 선물에서는 순매수를 좀 돌았습니다. 일단 기관도 사실 순매도 보고 좀 늘리면서 일단 개인의 참여가 좀 높아지면서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일단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현물 쪽에서는 아직까지 좀 이 리스크 관리를 좀 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일에 또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장 시작과 동시에 현물을 좀 내놓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 선물은 그래도 현물과는 다르게 시장이 좀 올라오는 반등하는 구간을 좀 틈타서 순매수 기조로 좀 돌려놓은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뭐 코스피 코스닥에서 아침에 시초가에 뭐 물량을 좀 쏟아내면서 이 물량들 좀 외국인이 많이 받아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단 개인 포지션이 뭐 개인들 나름대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한 거지만 일단 외국인 입장에서는 조금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오늘 장중에 현물을 좀 편입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은 아직도 오늘 전일 그 미국 시장을 좀 보면서 불안 심리를 좀 느꼈기 때문에 현물을 좀 쏟아낸 것 아닐까. 최근에 또 장 조정을 틈타서 개인들이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놓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다시피 했었고요. 최근에 또 뭐 매물들을 좀 쏟아내는 모습을 좀 보여줬지만 일단 개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뭐 장중 대응보다는 일단 방향성을 잡는데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것 같다. 수급이 좀 그런 부분들을 반영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외국인들의 어떤 바이 코리아의 시작은 아니다라고 하셨었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걸로 비춰봤을 때 그냥 잠깐 싸니까 다시 사기 시작한 걸로 봐야 될까요? 속내 들려주시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외국인들이 뭐 바이 코리아라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장중에 좀 조정폭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매수에 가담을 한 것이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사실 3거래일 동안 연속적으로 좀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까지는 순매도 기간도 한 5거래일 연속 들어왔기 때문에 이 포트폴리오를 좀 비워냈던 부분을 재차 좀 담아둔 것 뿐이지, 개인적으로는 뭐 다시 바이 코리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기관하고 개인은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일까요? 기관은 일단 오늘도 좀 중립적인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장이 워낙 좀 빠져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장중에 좀 공략을 좀 해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서 오늘 현물 쪽에서 그리고 선물 쪽에서 좀 매수에 가담했던 것 같고요. 뭐 특별히 뭐 국내 시장의 여건들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대외적인 여건들이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바이 코리아를 시작한다. 이 부분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에 좀 수급을 보면 이 대형주 쪽에서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고 했던 모습들이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기존에 좀 강했었는데 그가 흐름이 조금 뒤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대형주 쪽에 조금 매수 가담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일단 대형주 쪽으로 좀 눈을 돌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좀 느낌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코스닥이 그렇게 나쁘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대형주 쪽에서 조금 빠진 종목들이 있었다. 그리고 사실 이 여러 가지 이슈들, 대외적인 이슈들, 특히나 중국 쪽의 이슈들과 관련된 대형주들 위주로 기관들이 조금 포트폴리오에 담아놓았던 것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이 여러 가지 이슈들로 굉장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소나기도 좀 피해가자라는 느낌을 굉장히 좀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그에 반해서 또 장중에 좀 장이 반등하는 모습을 따라서 선물 쪽에서는 좀 매수폭을 늘리고 하는 모습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장중에 좀 대응을 하려는 모습을 좀 봤는데, 일단 뭐 오늘 시초가 대비해서 장이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현물 쪽에서 좀 많이 쏟아냈던, 시작과 동시에 쏟아냈던 부분은 전략적으로는 조금 어긋났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 개인들이 포트폴리오에서 굉장히 좀 특히나 코스피 기준으로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뭐 장이 일단 선물 기준으로는 그렇게 뭐 크게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현물 쪽에서는 개인들이 쏟아내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좀 소화해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대형주 위주의 어떤 비중 확대 전략을 써도 좋을 것인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에 앞서서 간밤에 미국장이 왜 빠졌다고 보십니까? QE 축소 우려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조정을 받는다? 너무 논리가 좀 비약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네, 뭐 가장 큰 이슈는 역시나 뭐 양적 완화의 축소에 대한 이슈인데, 그 바탕이 일단 경제 지표의 호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고용 지표도 그렇고 뭐 소비자 물가 지수, 다양한 이 미국 쪽의 이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좀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양적 완화라는 부분이 그 기본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을 때 유동성을 공급해서 경기를 좀 부양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사실 경제 지표
지표들이 계속적으로 좀 좋게 나오면 이 연준에서도 미국 쪽의 연준에서도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분명히 이 압박은 받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이 매물출의 어떤 촉매제의 역할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미국 시장도 역시나 오를 만큼 오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 시장이 꾸준하게 올라왔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신고가를 경신들을 했고요. 네, 언젠가 분명히 출해될 차익 매물들이었는데 역시나 기폭제가 바로 이 경제지표 호조와 미국 쪽에서의 어떤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제2이슈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역시나 좀 매물들이 출해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양적 완화 축소는 종료와 축소는 분명히 다른 의미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종료가 언제 될지는 좀 봐야겠지만 축소는 지속적으로 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듯이 액션만 취해진다면 시장은 좀 한 번쯤은 출렁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전 이 시장과 전 저점과 같은 어떤 붕괴보다는 내렸다가 좀 밑꼬리를 길게 다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여담으로 드리고 싶고요. 근데 경제지표 호조가 장기적으로는 사실 좋은 이슈입니다. 경제지표 호조가 되면 선진 시장들이 다시 원상태로 좀 좋아지고 그러면 역시나 수출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신흥시장까지 다 좋아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역시나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 회수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 장이 힘들어하는 것 같고요. 이 유로존 지역의 무역 수지가 발표되는데 역시나 중국과 가장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과연 유로존 지역에서 어느 만큼의 수출을 가지고 갔느냐 이 부분이 또 중국 시장의 오늘 변동성을 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 오르다가 좀 한 이틀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중국도 조금 고점대에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조정폭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국내 시장도 좀 쉬어가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관심 업종으로는 중국 관련 업종은 계속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철강이나 화학 그리고 중소형 쪽에서는 이 화장품 같은 업종들 중국과 관련된 업종들이 그래도 중국이 좀 개선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좀 괜찮지 않을까. 매매에 대한 어떤 매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 쪽에 이 크리사라고 하는 글로벌 탑의 이 LED 회사 계속적으로 좀 좋은 주가 퍼포먼스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명 쪽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오늘도 서울 반도체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조명을 곽감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LED 업종도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까지 충분히 봐도 되는 업종이 아닐까라는 말씀도 덧붙여드리겠습니다. 여전히 관심 업종은 중국 관련 철강, 화학 그리고 중소형주로는 화장품, LED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압구정지점 KTB투자증권 김근호 과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기관은 조금 중립적인 움직임이다라고 조금 전 수급 분석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봤었는데요. 기관이 소폭 다시 매도 전환하면서 이전 거래일과 비슷한 패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외국인의 매수는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1913선 계속해서 업앤다운 특징주 정리한 것 보여드립니다. 네, 먼저 업종목부터 보실까요? 고려아연과 금호산업, 유진 로봇이 올라와 있네요. 고려아연은요, 최근에 특별히 금값의 연동이 굉장히 많이 되는 그런 종목이잖아요. 금값이 온스당 1,360불을 지금 회복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려아연도 오늘 아주 중요한 이동평균선도 터치하면서 31만원 찍었습니다. 금호산업은요, 채권단의 경영 정상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오늘 상한가에 안착해 있고요. 유진 로봇은 대통령의 DMZ 평화공원 추진 발언 때문에 오르고 있는데 왜 이것과 로봇 관련주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 싶지만은 잠시 후에 업종목 분석을 통해서 그 이유도 챙겨드려야겠습니다. 지금 상승폭은 약간 유진 로봇 줄어있네요. 네, 이번엔 다운주입니다. 다운주에는요, 네 종목이 오늘 보입니다. 삼성전자, 우리투자증권, NC소프트, 바텍. 바텍은 실적 안 좋아서 지금 개파락 이후 좀 여전히 부진하고요. 오늘 크루셜텍도 비슷한 패턴입니다. NC소프트는 실적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늘 나오면서 약간 이틀 연속 눌리는 모습입니다. 우리투자증권, 오늘 증권주 어닝 쇼크 때문에 줄줄이 밀리고 있는데요. 우리투자증권만은 좀 독특한 재료도 있다고 하니까 잠시 역시 분석 들어보겠고요. 삼성전자가 오늘 요 며칠 전 급반등을 이틀 연속 하다
올랐더니만 오늘 약간 내리고 있는데 프로그램 매도 영향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1%가량 삼성전자도 조정받고 있네요. 네, 먼저 업 종목에 대한 대응법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왜 올랐는지 오늘 특별히 유진로봇과 DMG 간의 상관성도 파헤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행증권 계양지점으로 가보죠. 원상준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비철금속 가격이 오르면서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이 좋았는데 대표주는 고려아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해외 기금속 선물 가격들 급등세에 따라서 고려아연 역시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는 매출 구성을 보면은 은에서 35%, 아연에서 35%, 금 및 기타에서 30%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일 해외 시장에서 은 선물값이 5% 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그 고려아연도 강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아연 가격 역시 8월 들어서 지속적으로 강한 모습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 금주 초부터 한 8월 12일부터 외국계 매수 강도가 높아지면서 상승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목표 가격은 35만 원 정도 보시고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30만 5천 원, 매수 가격은 31만 5천 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분할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종목은 금호산업입니다. 금호산업 같은 경우에는 채권단이 그 금호산업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이제 발표를 했죠. 감자디에 흑자를 기록을 했었던 금호산업이 한 개 분기 만에 다시 적자로 돌아서자 금호산업의 주채권 은행인 산업은행에서 금호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순환출자를 허용을 하고 채권단의 무담보 채권들을 출자 전환하겠다는 소식에 힘입어 상한가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금호산업의 재무구조 개선 관련해서는 분명히 호재인 뉴스이고요. 하지만 지금 현재 이제 상한가에 들어가서 안착되어 있는 모습인데 추격 매수는 자제를 하시고 혹시나 이제 거래가 풀릴 시에 17,000원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시면서 매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진로봇입니다. 유진로봇 같은 경우에는 전일 박근혜 대통령께서 8.15 경축사 연설을 통해 그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을 북에 제의를 하셨는데요. 이와 관련한 종목 중에 유진로봇이 폭발물 그리고 지뢰제거 로봇인 로페즈라는 상품을 생산하고 있어서 금일 강한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사의 대표 상품인 아이클레버 로봇 청소기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이제 홈쇼핑 첫 방송에서 지금 매진 완판 기록을 세웠다는 소식에 그것까지 함께 나오면서 금일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갭으로 많이 떠서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주의를 하시고요. 2,950원 지지가 확인되는 것을 보시면서 단기 대응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유진로봇 만약 갭 메우면서 2,700원대 가격 오지 않으면 그냥 아쉽지만 매수는 좀 어렵겠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서 오늘 고려아연부터 금호산업, 유진로봇까지 가격 설명 잘 들었는데 금호산업과 유진로봇은 절대 추격 매수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상준 대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삼성전자부터 바텍까지 한 4종목 정도가 보였었는데요. 최희승 차장 연결해서 대응법 챙겨보겠습니다.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 외국인 지분율 최저다. 이거 한 49%까지 늘어날 거다 하셨었는데 전 거래까지 아주 좋았고요. 오늘 양호한 조정 보이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에 관련된 조정이라고 보여지고요. 아무래도 시가총액 1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도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사실 딱히 그 프로그램 매도 외에는 어떤 악재나 이런 출현에 의한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눌림목 조정으로 자연스럽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보유율은 지속적으로 계속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이 들어왔다라고 판단하기 좀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은 지난 그 8월 13일, 14일 보여주었던 그런 매수세 한 14만 주 정도 들어왔는데요. 상당히 좀 그래도 고무적인 그런 순매수 전환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은 130만 원 언더에서는 계속해서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매수매도 상당히 조금 팽팽합니다. 프로그램 매도가 지금 17,000주 정도 나오고 있는데 외국계 창구 매수매도 현황 보면은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확대되면서 오늘도 순매수로 좀 연결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하락 종목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각설에 노출이 돼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뭐 단독적인 어떤 증권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아무래도 이제 증권 업종 전반적으로 지금 시황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실적 쇼크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당기순이익이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1분기 때 94.4%가 급감을 하면서 이제 주가도 상대적으로 최근에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쨌든 근데 이제 매각과 관련돼서 한번 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매각이 완료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수준보다는 어쨌든 자산 건전성은 상당히 좀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고가 되면서 저평가 국면은 탈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건 간에 우리투자증권 뭐 매수하려면은 그만한 자본력이 있는 거대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동사의 재무 건전성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쪽에서 인수하는지 그 인수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개별적인 어떤 종목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업종의 흐름과 개별적으로 이제 종목 흐름 보일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뭐 HMC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 이제 신흥증권 인수할 때 신흥증권 주가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급등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제 뭐 어떤 증권과 관련된 금융 관계사들이 뭐 인수를 한 게 아니라 현대차 그룹에서 인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자산 건전성이 당연히 좋아질 수 있었지만은 사실 뭐 그런 뭐 전문적인 어떤 경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시 재고해볼 필요가 있겠지만요. 어쨌든 그 인수 주체가 그만큼 자산 건전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인수 주체였다는 점, 신흥증권 인수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그런 인수 주체가 어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좀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뭐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는 KB하고 NH 두 금융그룹에서 좀 인수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외에도 뭐 지금 다른 산업자본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16일 오늘 그 매각 개시가 났으니까 향후 향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는 어떤 뭐 적극적인 어떤 매수 관점 이렇게 좀 말씀드리기보다는 인수 주체의 어떤 윤곽이 드러날 때까지는 조금 관망을 하시는 쪽으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 종목은 NC소프트입니다. NC소프트가 최근에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은 상당히 안 좋았는데, 기존의 이제 PC게임 관련 종목들, MMORPG, 뭐, 어쨌든 뭐 세계 1위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주가 흐름이 괜찮았거든요. 오늘은 지금 3.5% 정도 조정을 받아서 17만 5천 원 정도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어쨌든 바닥 잡고 다시 이제 추세 반등을 모색하는 그런 이제 차트 모양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외국인 매도가 좀 나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눌림목 조정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어쨌든 1분기에 이어서 지금 2분기에도 실적이 어떻든 매출액이 1920억,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622억으로 흑자 전환. 예. 요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죠. 어쨌든 흑자 전환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큰 모멘텀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중국 진출 기대감은 계속해서 유효합니다. 지금 블레이드 앤 소울이 중국 상용화가 예상되고 있는데, 빠르면 연내에 가능하겠지만 늦어도 뭐 내년 정도 초에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이런 유효한 기대감들이 사라졌을 때가 문제인데, 지금 어쨌든 기존의 매출 구성 보면은 역시나 뭐 리니지의 어떤 매출 기여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리니지 이후에 사실 어떤 좀 전 세계적으로 좀 주목할 만한, 괄목할 만한 어떤 흥행 신작이 없다라는 점이 동사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신성장 동력을 찾아 나가는 과정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해 내에는 주가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고, 올해 안에 어떤 뭐 차익 실현으로 만약에 계획을 하신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바텍인데요. 바텍 오늘 뭐 7%대 지금 뭐 현재는 8.5% 가까이 빠지고 있는데요. 1150원 빠져서 12,450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역시나 뭐 실적 쇼크인데요. 최근에 실적 쇼크 나오는 기업들 다 뭐 주가가 박살이 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15억 4,500만 원으로 57.9%가 감소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좀 동사의 주가를 짓누르는 그런 악재로 지금 작용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차트상으로 좀 살펴보면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12,000원대 초반에서 3중 바닥 형성하고 주가 반등을 좀 모색할 걸로 기술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이런 실적 쇼크가 어쨌든 선반영돼서 기존에 예를 들어서
그 5월 달에 고점 19,550원 찍은 다음에 한 4개월까지 계속 지금 4개월 내내 내리꽂고 있거든요. 그래서 3중 바닥 형성 이후에 기술적 반등은 좀 모색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2분기에 영업이익이 뭐 상대적으로 좋지 못했지만은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국내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1위입니다. 이게 생산하는 제품은 치과용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전 세계 시장의 80%가 이제 북미나 유럽 같은 이제 선진국 시장인데, 지금 이제 빠르게 성장을 이뤄가고 있는 뭐 중국이라던가 신흥 경제국들 같은 경우에 수요가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 매출이 2013년이 한 20% 정도 증가한 18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술적인 반등은 분명히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앞으로의 그런 신성장 동력과 관련된 기대감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반등은 충분히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3중바닥 12,200원 일단은 뭐 이탈한다 그러면 손절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반등 나온다 그러면 반등 확인한 이후에 매수에 가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반등 확인해야 되는 바텍 이외에 삼성전자와 NC소프트는 매수 쪽에 의견 주셨고, 우리투자증권 역시 인수주체 윤곽이 나올 때까지는 관망하자라는 팁 챙겨주셨습니다. 최희승 차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보라고 조언 주신 것 한 대 모아서 정리해봤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먼저 IM투자증권에 계시는 김동섭 이사님의 의견입니다. 뉴욕 증시 간밤에 좀 조정을 꽤 많이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옵션 만기였기 때문에 그 이슈로 하락한 것이지 QE 축소 우려 때문은 아니다라고 강조하셨었고요. 이 밖에 개성공단 정상화 관련된 아주 좋은 호재성 뉴스가 전에 우리 장에 우리가 쉬면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신 바 있습니다. 황규섭 팀장님은요, 외국인들 수급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동향 파악이 우선시 돼야 될 테이고, 주식을 살 때는 역시 오늘 아침처럼 약간 조정을 보였을 때 사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 지난 거래에서 CJ 홈쇼핑과 GS 홈쇼핑이 상당히 부진했었는데요. 수급을 좀 확인하면서 홈쇼핑 관련주들은 리스크 관리도 조금 필요할 때가 아닌가 분석하신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 수급 분석 도와주신 김근호 과장님은요,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가 있지만 관심 업종은 역시 LED와 중국 관련된 철강, 화학 및 넓게는 화장품주가 아닐까, 이렇게 관심 대상을 좁히자라는 의견도 나온 바 있습니다. 네, 또 한 분의 전문가 연결해서 전문가끼리의 공감 정도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동부증권 마포 지점으로 가죠. 김영겸 주식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공감도 어느 정도입니까? 의견부터 알려주시죠. 저도 첫 번째 이제 그 미국 증시 하락은 이제 옵션 만기의 영향이 크다 요거랑요. 그다음에 외국인 동향 확인, 조정시 매수 요 두 가지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진짜 때안에 갑자기 좀 버티다가 QE 축소 우려에 그렇게까지 밀린다는 게 거래량도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옵션 만기였나 봐요. 예, 뭐 오늘 아침에 뉴스가 났죠. 뭐 조지 소로스가 단기적으로 S&P 500 풋옵션에 배팅을 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도 어떻게 보면 옵션 만기일이 다가오면 그 여러 가지 이슈보다는 단기적인 파생 상품 시황에 더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처럼 미국 시장도 좀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뭐 최근에 뭐 오늘도 그렇죠. 원자재 가격이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유럽 시장도 최근에 가장 강하게 나타냈던 프랑스 증시 같은 경우는 5일선을 이탈했다가 오늘 5일선을 회복하면서 0.5%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좀 그쪽에 무게 중심을 둬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일단 미국의 출구 전략 우려보다는 살아나고 있는 경기 모멘텀에 더 주목하지 않은 얘기신가요? 아까 외국인 수급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종합적인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최근에 우리 시장이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5천억이 넘는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던 그 상황, 그 다음에 오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최근에 강한 매수가 과연 이제 1,000억 이상 매도가 나올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였는데, 지금 이제 현재까지는 일단 외국인이 선현물 동시 순매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하방에 대한 그런 리스크보다는 좀 더 최근에 이제 흐름, 그런 뭐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 그다음에 IT와 자동차 업종의 강세,
이런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있어서 이제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까지 그 별도 기준으로는 2분기 실적 발표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이미 선제적으로 실적이 좋아서 실적을 먼저 발표했던 IT 스마트폰 관련 부품 주식들 및 그다음에 하반기에 좀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될 반도체 장비, 아몰레드 장비 이런 장비 주식들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지난번 거래일에 시스템 반도체들이 급반등했잖아요. 일제 정말 이게 웬일일까 싶을 정도였었는데 어떤 호재가 있어서 그렇게 급반등을 한 것인지 오늘도 그 중에 하나 관심주를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오늘 제가 관심 종목으로 들고 온 거는 이제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이고요. 일단은 지난 저희 그 수요일 날 반도체 후공정 관련 주식들의 5% 이상 큰 폭의 반등이 있었죠. 일단 이것은 최근에 이제 하이닉스가 26,000원에서 29,000원까지 단기 급상승을 한데 이제 영향을 이제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거기에 있어서 시그네틱스나 여러 가지 반도체 후공정 주식들 아직 2분기 실적 발표를 안 한 곳도 있겠지만 시그네틱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비해서 2분기 실적이 훨씬 양호하게 나오면서 이런 것과 맞물려서 좀 상승세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를 싣고 기관과 외국인이 모처럼 만에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걸 견인을 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이유는 거기에 또 삼성전자 지금 중국 시안에서 크게 이제 낸드 플래시 관련 공장을 크게 짓고 있는데 이런 것과 맞물려서 이제 시그네틱스가 하반기 내년으로 갈수록 실적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일단 수급이 중요하겠죠. 기관 수급이 일단 강하게 들어온 그 여러 후공정 업체 중에서도 시그네틱스의 기관이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기관 수급도 받쳐주는 시그네틱스의 이제 오늘 추천 종목으로 가져왔지만 꼭 시그네틱스 아니더라도 뭐 하나마이크론이라든지 STS 반도체라든지 관련된 반도체 후공정 주식들을 같이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일단 22,950원을 잡았는데 현재 시장 상황 양호해지면서 지금 3,000원까지 좀 올라왔다가 다시 2,975원 정도 하기 때문에 한 2,950원 정도 매수가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4,500원. 손절 라인은 최근 저점인 2,685원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마이크론이 아니라 이제 시그네틱스를 탑픽으로 일단 봐주셨는데 목표가가 4,500원이에요? 3,700원 아니고요? 예? 3,700원이 아니고요? 아, 네, 4,500원. 예. 4,500원 잡은 것은 일단은 단기 이제 올해 5월달에 갔을 때 3,700원까지 물론 거기까지 온 게 이제 최근 상승의 이제 고점이었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게 이제 이건 1분기 실적과 연동돼서 그 정도였다고 하면 2분기는 실적이 1분기보다 거의 1.5배 이상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그 이상 가능할 것 같고요. 또한 하반기 갈수록 실적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감이 이제 불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하면 이제 과거의 고점인 이제 5,000원 이상으로 간 적도 있기 때문에 일단 4,500원 정도 목표가로 삼아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 좀 시그네틱스 관심 있게 보게 되네요. 시그네틱스 목표가 4,500원 불러주셨습니다. 동부증권 마포지점 김영겸 주식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낙폭이 줄어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1915선, 이제 한 8포인트 정도만 낙폭을 더 줄이면, 잘하면 장중에 상승 전환해서 연일 상승 가도를 달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장 초반만 약하다라는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장이 열린 모양인데요. 개장 분위기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0.3% 조금 못되게 약보합권에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2075선, 우리가 좀 쉴 때 이틀 연속으로 빠져서요. 2100선을 이미 반납한 중국 상해종합지수, 오늘까지 약간 더 눌림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을 가서 더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2100 회복을 했지만 기간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다. 왜냐? 빠른 시간 내에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런 기간 조정 구간에 놓여 있는 겁니까? 최근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관망세가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책적인 부분이 크게 변화되지 않은 가운데 시장에서는 지금 2100선을 중심으로 한 혼조장세 움직임이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상해 종합주가지수 2100선이 전일 무너진 모습을 보인 가운데 지금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지 않고 있는 만큼 결국 큰 박스권으로 봤을 경우 2050과 2150의 박스권에서의 움직임이 좀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부동산협회에서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좀 불가하다라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긴축 기조가 완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은 향후 5년 내 세계 최대로 소비재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 만큼 이런 소비재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4대 국유은행들의 대출 속도 또한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긴 좀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의 상반기 은행의 부실 대출은 17개 분기 내 최고치에 달하는 모습을 보이는 듯 부동산 시장의 긴축 기조에 대한 부담감은 꾸준히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한 부실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러한 그 은행의 자본 건전성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중소은행의 부도에 대한 리스크 등 그 외 지방 채무에 대한 불안감 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급격한 상승세를 나타내긴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시장에서의 강한 움직임을 보이기보다는 눈치를 보는 간망장수 움직임이 좀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선진의 차트미인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실하게 조금 지수가 장 시작 대비해서 많이 조금 살아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개선 가능성, 하지만 좀 양적완화 축소에 대한 부분이 우려감으로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는 게 약간의 좀 지수 발목을 잡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우려감 굉장히 조금 어느 정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9월달 FOMC 회의에서 그냥 결론이 나버릴까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서도 일단 시장의 움직임은 9월달 내로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자, 확실하게 계속 말씀드리는 거, 지수 굉장히 좀 하락 대비해서 조금 코스닥을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자, 코스닥의 수급상 최근에 그렇게 양호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좀 이어질 상승 가능성,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외인들의 매수 추세 믿고서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고요. 요즘에 좀 이런 분위기입니다. 테마주들도요, 많이 못 움직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어느 정도 조금 수익은 짧게 가져가시고 손실도 역시나 짧게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보겠습니다. 두 종목이 목표가를 달성했고요. 두 종목이 좀 손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흔들리는 경향이네요. 자, 유진기업이 지금 오늘 로또 얘기가 나와주면서 나눔 로또 선정이 됐죠. 그래서 고가 기준으로 15.4%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현재가 부근에서도요, 정리를 하신다면은 한 10% 가까운 수익이 나시는 상태입니다. 충분하게 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판단되는 부분인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유진기업 차트를 좀 열어놨습니다.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유진기업입니다. 왜 유진기업을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 저는 수급 상황과 더불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추천을 드렸던 건데요. 로또는 사실 보너스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이렇게 올랐다가도 윗골이 길게 다니면서 떨어졌단 말이죠. 조금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이라면은,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은 조금 수익 실현을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시는 게 맞다 판단되고요. 좀 장기적으로 실적을 믿으시는 분들은 4,000원 정도까지는 가져가시는 전략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크게 갈 수도 있는 급등주의 모습 자체가 지금 나타나줬고요. 추세 전환까지도 가능한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GS입니다. GS도 고가, 오늘 고가 기준으로 좀 더 오르긴 했지만서도 3.6%입니다. 목표가 3%였는데요. 지난 화요일날 이미 목표가를 달성을 한 상태였어요.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땐요.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유가에 대한 상승 부분이 요즘 최근에 굉장히 가파릅니다. 잠깐 유가 상황을 보고 갈까요? WTI 유력 환물인데요. 좀 살펴보자면요. 지금 추세상으로 봤을 때 일봉 상황입니다.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일봉 상황을 보자면요. 지금 점점 부분으로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천천히 여기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서서히 차트상에서 여기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 자체. 계속적으로 100달러 위에 부근에서 지금 꺾이지 않으면서 계속 위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꺾이지 않고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이집트 리비아 사태까지 같이 겪은 모습, 또 미국의 허리케인
가치도 있는 모습, 또 재고 원유 조금 이제 저장 폭도 좀 감소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비축량 감소 때문에 당분간의 추세가 꺾이지 않고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GS도 정유주로서 같이 엮여 있는데 GS 같은 경우는 뭐 어느 정도는 상승폭을 가져온다면 제가 전고점을 봤지만서도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어디까지 봐야 될까요? 주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살펴보자면 GS 지금 6만원 바로 위 초반대 62,000원부터 64,000원, 3,000원 사이가 61선, 121선 라인입니다. 제가 목표로 노렸던 사실상 가격대는 6만원 이상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단기적으로 저희가 짧게 한 3% 보고 대응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지만 조금 길게 보실 분들이라면 가져가기 좋고요. 주봉으로 봤을 때도요. 지금은 가격대 자체가 5만원 초반이 벌써 몇 번째입니까? 네 번째 도달하자마자 다시 갑니다. 올라갈 때마다 아무리 못 올라가더라도 어디까지 갔죠? 바로 이 라인까지 갔어요. 6만원까지 갔거든요. 바로 요 포인트. 그쵸? 6만원까지 갔다고요. 그러면 6만원 이상까지도 이렇게 가준다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그런 가격대인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GS 조금 장기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고요. 네,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뭐 수익 실현 하셔도, 제 추천받고 사신 분들은 수익 실현 하셔도 무관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한 종목 지금 마지막으로 손절을 다 쳐버리고 가지고 간 종목도 있고요. 손절 한 종목 좀 보고 넘어갈게요.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인프라웨어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좀 짧게 잡고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손절가 이탈을 해버려서요.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하지만 인프라웨어는 실적과 더불어서 장기적인 추세 상승 역시나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일봉을 보고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약간 21선 깨지는 흐름 나타나줬기 때문에 정리를 제가 한 모습이고요. 하지만 21선 깨고 나서 항상 반등을 크게 줬던 모양새가 잡힙니다. 그 모양, 그럼 21선 깨고 내려간다면은 그 포인트에서는 매수를 한 번 더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은 일단 깨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기다려 보시고요. 제가 다시 많이 깨졌을 때 뭐 다시 추천해 드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조금 혹신모를 하락에 대비해서 정리를 하는 게 맞다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한 종목 남아 있습니다. 파라다이스죠. 파라다이스가 지금 조금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제가 아직 정리를 안 했는데요. 충분하게 좀 바닥 따지기가 나오는 모습입니다. 요 바닥권, 61선, 121선 아래 부분으로 깨진 상태에서요. 이런 흐름이 되게 이쁜 흐름이거든요. W자 패턴 자체가 이렇게 지금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빨간색 양봉이 나와주잖아요. 요 포인트에서 보통은 올라갑니다. 보통은 올라간다면은 그 전 고점 라인 22,500원 라인 그 이상까지 보통 튀어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도 그래도 양호한 측면이었고요. 좀 더 추세적인 상승 가능하니까 관심 있게 보시고 이 종목은 뭐 계속 사셔도 되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종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종목 굉장히 좀 고심해서 갖고 나왔고요. 한 종목은 정말 좋은 실적주, 또 한 종목은 완전 차트가 정말 이거 급등주 차트네요. 조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먼저 실적에 대한 정말 좋은 종목 캠트로닉스를 가지고 나왔어요. 저번에 잘 먹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 왜 가지고 나왔을까요? 네, 정말 박스권 어느 정도 박스권 부분의 하단에서 조금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박스권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바로 이 라인입니다. 자, 2만원대 초반부터 해서 한 25,000원 중반 정도까지 해서 박스권 라인을 좀 보여주는데요. 이 라인 하단 부분이 바로 어느 라인이죠? 자, 21선 라인이란 말이죠. 오늘 21선 터치하자마자 좀 깨자마자 다시 올라와주고 있고요. 주가 다시 반등을 나올 경우에는 못 먹어도 어디까지 아까 그려드렸던 박스권 상단 한 25,000원, 25,500원 정도까지 반등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희는 몇 프로? 3% 이상 수익 실현 가능하다 말씀드려볼 수 있잖아요. 충분하게 양호한 종목, 실적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연말까지 꾸준하게 지켜보시고서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지고 나와봤고요. 수급적으로도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역시나 수급적으로도 그래도 양호한 모습이 보여줍니다. 꾸준하게 기관도 굉장히 많은 물량을 매집을 하는 흔적이 있고요. 한 달 동안 30만 주 이상 갖고 있고요. 외인들이 다시 조금 최근에 다시 매집하는 모습. 기관이 최근에 약간의 단계적인 차익 실현 물량 자체가 금융투자과 투신 쪽으로 나와줬는데요. 물량이 얼마 안 됩니다. 매수량 대비해서 턱없이 적은 물량들이 매도가 좀 나아졌단 말이죠. 이거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약간 조금 그냥 어느 정도 조금 실적을 위한 매도 차원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듭니다. 걱정 마시고요. 가져가시면 됩니다. 제발 부탁인데요. 매수하고 계신 분들 가져가시고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말씀 좀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 급등주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 이게 몇 프로가 올랐네요? 10%가 올랐네요. 너무 많이 올랐네요.
자, 그래도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을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 정말 이 종목을, 애강리메텍 이 종목을 제가 왜 추천을 드릴까요? 지금 10%가 올랐습니다. 처음에 좀 추천한다고 대본 적을 때 5%, 6%대였는데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요. 자, 바닥 횡보하고 반등형 하는 차트 그림인데 제가 눈여겨봤던 게 제가 지금 거래량 부분을 조금 확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거래량을 보세요. 지금 이게 올 초까지만 해도 거래량 자체가 이게 완전 바닥권 라인이었거든요. 이게 거래량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 7월부터 해서 바닥을 그릴 때부터 해서 갑자기 거래량 자체가 여기 보시면 터지는 흐름이 나타나줍니다. 확실하게 구분되는 모습. 여기 모습이랑 여기 모습이랑 거래량 자체가 아예 그냥 높이 자체가 틀려요. 평균 높이가 아예 달라버립니다. 이거 누가 모았다는 소리고요. 정말 많이 샀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갑자기 또 최근에 거래량 터져주면서 주가 121선 라인 뚫고 61선 라인 뚫고 올라주면서 오늘 10% 이상 급등. 어제도 같은 흐름이었는데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다시 반납했던 주가 그대로 다시 잡아 먹어주는 모습이 나타나주네요. 요거 가게 된다면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뭐 4월 5월 달에 머물렀던 가격대까지는 올라섰고요. 그 다음 라인이 바로 이 라인이라는 소리죠. 이 라인입니다. 1,900원. 1,900원 정도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됩니다. 뭐 이 종목은 수급으로는 말씀드릴 수가 없는 종목이에요. 오로지 거래량과 차트를 보고 이 종목은 누가 매집했다라는 느낌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차트 올라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레벨업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관심 있게 보셔도 되는 종목이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럼 오늘은요, 캠트로닉스와 애강리메텍 중에 뭘 말씀을 좀 드려볼까요? 자, 둘 다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파라다이스 한 종목 남았습니다. 조금 좀 둘 다 해볼게요. 왜냐면요, 둘 다 너무 좋습니다. 자, 캠트로닉스 실적에 대한 기대감 너무나 큰 종목이고요. 지금 어느 정도 전 고점 라인에 약간 바로 밑에 라인이긴 한데 충분하게 박스권 뚫고 올라가는 시도 자체가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 잠깐 살펴볼게요. 자, 24,500원까지만 매수하겠습니다. 24,500원까지 잡고서 목표가 3% 대응을 부탁드리고요. 애강리메텍 살펴보겠습니다. 애강리메텍 1,675원인데요. 1,670원에서 1,675원 사이에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호가차 부근이죠. 1,670원까지 사면 될 것 같습니다. 1,665원 괜찮네요. 자, 이 정도 수준에서 매수를 부탁드리고요. 상승이 나올 경우에는 두 종목 다 3% 이상 기대해볼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두 종목 말씀드렸고요. 3%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윤의 차트미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시장 모두 낙폭을 많이 줄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외국인 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쉽겠어요. 외국인이 지금 4월 연속 거래소를 순매수해주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매수 기조를 이어갑니다. 조정폭은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출발할 땐 마이너스 1% 정도 개파락이었는데 지금은 모두 나란하게 0.2%대밖에 하락하지 않네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승 전환까지도 가능하겠다 싶습니다. 전형적인 전약 후강이 기대가 됩니다. 금요일장 출발 증시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